미국이랑 이란 휴전했다고? 님들 그거 오늘 새벽에 산산조각 났어. 주유소 가기 전에 이 영상 꼭 봐야 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이랑 이란이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결국 지지쳤어.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이란이 우리 조건을 거부했다 한마디 남기고 그대로 비행기 타고 떠났고,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전면 해상 봉쇄 카드를 꺼냈어. 근데 진짜 결정적인 날짜는 따로 있어. 바로 4월 22일. 열흘 뒤에 뭐가 터지는지, 그때 님들 월급이랑 주식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싹 다 풀어줄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보자. 님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 이거일 거야. 아니, 미국이 그렇게 때렸는데 이란이 왜 안 꺾여? 그냥 핵 포기한다고 하고 제재 풀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파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란 입장에서 이번 협상은 항복각서에 지장 찍으라는 수준이었어. 첫 번째 이유, 이란한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이랑 이란이 핵협정이라는 걸 맺었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로 제한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이란이 도장 찍었어. 근데 3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그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다시 걸어버렸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약속 지켰는데 너네가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지. 그 뒤로 이란은 농축률을 계속 올려서 지금은 60%까지 도달했어. 참고로 핵폭탄 만들려면 90%가 필요해. 기술적으로는 코앞까지 온 거야. 두 번째 이유, 이번에 미국이 내민 조건이 진짜 셌어. 벤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접근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폭탄 안 만들게요 수준이 아니라 폭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랑 시설 전부 내놓으세요 라는 거야.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면 사실상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심지어 의료용 같은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까지 다 접으라는 요구까지 들어가 있었어. 세 번째 이유, 이란은 이번 협상장에 빈손으로 간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들 나름대로 카드를 챙겨갔어. 이란이 제시한 10점 요구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 미국이 동결해놓은 이란 자산을 풀어달라.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입은 피해 보상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공격하는 것도 멈춰라.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만 양보할 수는 없다. 너네도 뭐 하나는 내놔라. 이런 구조인 거지. 근데 미국은 핵 포기 말고는 어떤 타협도 거부했어. 결국 21시간 마라톤 협상은 이렇게 깨졌어. 벤스가 이건 우리의 최종이자 최고의 제안이다 라고 못 받고 떠났고, 이란 측 협상 대표였던 의회 의장 갈리바프는 미국이 이란 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맞받아쳤어. 양쪽 다 우리 입장이 맞다면서 자리를 뜬 거지. 여기서 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이 협상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깨진 게 아니야. 애초에 서로 신뢰가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한 협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이란은 버틸 수밖에 없고 미국은 물러설 수 없고 휴전 타이머는 돌아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는 상태. 자,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4월 22일, 열흘 남았어. 4월 22일이 왜 디데이냐? 이날은 미국이랑 이란이 합의한 이 주짜리 휴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야. 근데 오늘 협상이 깨졌잖아. 그럼 22일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님들이 앞으로 열흘 동안 뉴스 볼 때 이 세 개 중에 어디로 가는지만 체크하면 돼. 시나리오 1번, 숨고르기 시나리오. 제일 희망적인 그림이야. 오늘 협상은 깨졌지만 파키스탄이 계속 대화하자면서 중재 역할을 자처했고 벤스도 떠나면서 우리는 최종 제안을 남겨뒀다고 했거든. 즉, 문은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란 내부에서도 경제가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라 강경파 말고 온건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2주 휴전을 한 달, 두 달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버는 그림이 가능해.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는 지금 배럴당 1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와서 90달러 밑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 치솟았던 수준에서 내려올 수 있어. 코스피는 안도랠리로 반등. 님들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다시 들어오는 시나리오야. 근데 이게 제일 가능성 높냐?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미국이 최종 제안이라고 못 박은 이상 이란이 먼저 꺾여야 하는데 이란이 그럴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 시나리오 2번, 트럼프의 풀베팅. 이게 지금 제일 현실적인 시나리오야. 트럼프가 협상 결렬 직후에 뭐라고 했었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켰다. 우리는 전면 해상 봉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그냥 협박성 멘트 아니야. 실제로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이미 중동에 깔려 있고 작전 준비는 끝나 있는 상태거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이 왜 난리냐? 숫자 하나만 기억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산이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 이게 막히면 한국 제조업은 한순간에 숨통이 조여져.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호르무즈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두바이유는 배럴당 157달러까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는 7.24% 급락한다. 제조업 원가는 5.19% 상승. 이게 그냥 종이 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입하려는 현실이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 호르무즈가 장기 봉쇄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뚫고 세계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추는 브레이킹 포인트에 진입한다. 님들, 이거 그냥 수입 물가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야. 휘발유값부터 시작해서 라면값, 택배비, 전기요금까지 다 올라.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현실이 되는 거야. 시나리오 3번, 이스라엘발 블랙스완.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시나리오야. 사실 이번 휴전에는 숨겨진 구멍이 있었어. 미국이랑 이란은 휴전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헤즈볼라랑 싸우는 거지 이란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라면서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았거든. 휴전 발표 당일에도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하루에 3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헤즈볼라는 이란의 핵심 동맹이거든. 이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하면 휴전이고 협상이고 없다. 우리 미사일은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어. 즉,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강도를 올리다가 이란이 더는 못 참는다면서 이스라엘에 직접 미사일을 쏘는 순간 미국이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 구조야.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시나리오 2번보다 더 나빠.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선택한 봉쇄가 아니라 중동 전체가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가는 그림이거든. 유가는 160달러를 넘어갈 수 있고 환율은 1,550원도 각오해야 하고 코스피는 한 번에 대폭 조정받을 수 있어.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확정이야. 자, 세 가지 시나리오를 확률로 줄 세워보면 이래. 내 판단으로는 시나리오 2번이 대략 절반, 시나리오 3번이 3분의 1 정도, 시나리오 1번이 5분의 1 정도. 한국 경제한테 좋은 그림은 5개 중에 1개짜리라는 얘기야. 나머지 5개 중 4개는 다 어두운 색깔이야. 그래서 님들은 앞으로 열흘 이 3가지만 체크하면 돼. 첫째, 파키스탄이 재협상 날짜를 다시 잡냐. 둘째,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추가 전개되냐. 셋째,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강도를 더 올리냐. 이 3개 중에 어느 방향으로 뉴스가 흐르는지 보면 4월 20일 이후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가 보여. 근데 님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 트럼프가 봉쇄 카드 꺼냈는데 이게 진짜 그냥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맞을까? 트럼프가 해상 봉쇄한다. 한마디 던지는 거 말로는 쉬워 보이지. 근데 실제로 해상 봉쇄라는 거 이게 국제법상 어떤 의미인지 알아? 전쟁 행위야. 정확한 표현으로는 액트 오브 워, 즉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그건 이란한테 우리 지금부터 너랑 전쟁이다 라고 공식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효력을 가져. 여기서 님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야. 그럼 그냥 미 해군이 입구에 배 몇 척 세워놓으면 끝 아니야? 절대 아니야. 봉쇄 한번 제대로 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 스타크래프트 좀 해본 님들은 지금부터 무릎 탁 치게 될 거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완전 테란의 입구, 심시티 전략이야. 테란이 본진 입구에 서플라이랑 배럭으로 딱 막아놓고 저글링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랑 구조가 똑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 심시티가 공짜가 아니야. 서플라이 짓는데 미네랄 100, 배럭 짓는데 150, SCV 뽑아서 수리하고 마린도 상주시켜야 되잖아. 그 자원 다 어디서 빼오냐? 본진 테크 올리는 자원에서 빼오는 거야. 즉 입구 막는데 자원 꼬라박는 동안 우리 본진 업그레이드는 멈춰.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하는 것도 똑같아. 항공모함 전단 하나 굴리는데 하루에 대충 700만 달러가 깨져.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원이야. 하루에. 거기다 구축함, 보급함, 정찰기, 잠수함 전부 깔아야 되고 중동에 쏟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트럼프가 원래 집중하려고 했던 중국 견제, 대만 문제, 이쪽 본진 테크가 멈춰. 이게 대가 없는 선택이 절대 아니야. 근데 더 무서운 건 저쪽 반응이야. 테란이 심시티 하면 저그가 가만히 있어. 뮤탈 테크 타거나 러커 박아서 역으로 조이거나 뭔가 반역 카드를 꺼내. 이란도 똑같아. 이란이 보유한 카드가 뭐냐? 첫째, 기로에.
호르무즈 해협 바닥에 기로에 수백 개 뿌리면 미 해군이 그거 다 치우는데 몇 주가 걸려. 둘째, 드론이랑 소형 고속정. 이란이 수백 척을 떼거리로 운용하는데 이게 항공모함 같은 대형함한테는 벌떼 같은 저글링 러시랑 똑같은 효과를 내. 셋째, 레바논 헤즈볼라나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에 로켓 날리는 시나리오. 즉, 봉쇄 선언하는 순간 미국은 입구만 막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저글링이 난입하는 상황을 동시에 막아야 돼. 자, 이걸 스타크래프트로 한 문장 정리하면 이거야. 자원 소모 없는 유닛 생산은 없다. 봉쇄는 공짜가 아니고 그 대가는 결국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지불하게 돼. 그리고 그 청구서의 상당 부분이 한국한테 날아와. 왜 그러냐? 한국이 이 게임에서 포지션이 진짜 애매하거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중동 원유 없으면 공장 멈추고, 한국은 이 게임에서 진짜 얇은 샌드위치 속재료야. 양쪽에서 눌리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속재료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이 처한 구체적인 리스크가 뭐냐? 하나씩 보자. 첫째, 호르무즈에 지금 한국 국적 선박 7척이 발이 묶여 있어. 통항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 둘째,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54%를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해. 이 라인이 끊기면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춰야 돼. 셋째, 액화천연가스 LNG도 전체 수입량의 20%가 호르무즈를 지나와. 전력 도매 가격 올라가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거기에 하나 더, 미국 금리 얘기.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140달러 뚫으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튀어. 그럼 연준이 올해 계획했던 금리 인하, 그거 물 건너가는 거야.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님들이 갖고 있는 QQQ, SPY 같은 미국 주식 ETF도 눌려. 즉, 중동 한방에 님들 원화 자산도 맞고 달러 자산도 맞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게 지금 4월 22일을 앞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진짜 그림이야. 트럼프의 봉쇄 카드가 멋있어 보여도 그 대가는 결국 세계 경제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제일 앞줄에 앉아 있는 나라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본 님들이 내일부터 뭐가 달라지냐? 이거 정리해 줄게.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딱 켜면 이제 님들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져. 전에는 미국이란 휴전 이런 헤드라인 뜨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 4월 22일 타이머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파키스탄이 재협상 날짜 잡았는지, 항공모함이 추가로 배치됐는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뭘 하는지, 이 세 가지 신호를 자동으로 체크하게 돼. 그리고 님들 자산 관리도 달라져. 전에는 유가 오른다는 뉴스 봐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였다면, 이제는 이게 내 원화 자산, 내 달러 자산, 내 전기요금, 내 장바구니, 물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가 보여. 구조가 보이면 공포에 휘둘리지 않아.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로 가는지만 차분하게 추적하면서 각자 포지션을 점검하면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매일 중동 뉴스 체크하는 거, 이거 진짜 피곤한 일이야? 영어로 된 외신 기사 뒤져야 되고, 어느 뉴스가 진짜 중요한 신호인지 걸러야 되고, 님들이 본업 있고 가족 있는데 그거 언제 다 해? 그래서 그거 내가 대신 할게. 경제크래프트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만 눌러두면 4월 22일 전후로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뭔지 님들보다 한 발 먼저 정리해서 올려. 구독이 곧 님들의 정보 방어선이야. 트럼프가 트위터 올리는 순간 내가 정리해서 여기 올려. 그래서 오늘 님들이 챙겨갈 액션 아이템은 딱 두 가지. 첫째,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관련 비중이랑 달러 자산 비중 한 번 점검해봐. 둘째, 가계 지출에서 휘발유, 전기요금 같은 에너지 관련 고정비가 10%에서 20% 오른다고 가정하고 감당 가능한지 시뮬레이션 한 번 돌려봐. 정보 업데이트는 이 채널이 책임질 테니까 님들은 본인 포지션 점검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 이 영상 보기 전에 님들이랑 지금 이 영상을 다 본 님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야. 전에는 중동 뉴스가 남의 얘기였다면 이제는 내 통장이랑 직접 연결된 얘기로 보이거든. 그 감각 자체가 진짜 경제 체력이야. 4월 22일 지나고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지 그때 바로 후속 영상으로 찾아올게. 그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눌러줘. 님들이 뉴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거, 그거 내가 도와줄게. 오늘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